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한다, 안 해도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결혼해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결혼을 왜 하냐면 판단력 부족 때문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다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혼하냐면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그러다 다시 재혼하는 사람도 있죠. 네. 기억력 부족 때문에. 던져주자, 칭찬 주자, 웃음 주자, 희망 주자. 가지로. 정말 인상에 남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세요. 네, 최고네요. 송진구 교수. 송진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사장님한테 들은 첩보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최고 미인분들이 오신다.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맞죠? 어디? 저 뒤에. 제 친구 중에요. 그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을 몇 번 한 친구예요. 근데 결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여자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미국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잘 놀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랍니다. 근데 일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잘 쉬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한국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야근했다. 근데 결혼도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미국 여자하고 해보니까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일본 여자하고 해보니까 비서와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한국 여자랑 해보니까 사채업자와 산다.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세팅하느라고 좀 일찍 왔었거든요. 와서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오늘 그 제가 느낌이 내가 옛날에 전 고향이 시골이에요. 충청도에 보면 말리포라는 해수욕장 있어요. 그 시골이 제 고향인데 옛날 시골에 보면 시골의 부자들 중에 아주 부자가 양조장하는 부자가 있어요. 양조장.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양조장을 지난 학교를 갔는데 오늘 느낌이 내가 양조장에 다시 왔구나. 어제 많이들 하셨죠?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네. 자, 여기 좀 화면 좀 불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익숙하다. 여긴 여기는 환하게 하고, 오케이? 제 특강 주제는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 사장님들도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일반 사람들이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본 주제인데 몇 번 같으세요? 4번. 와, 정확하시네요. 4번입니다. 4번. 저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 주제는 성공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리스트를 쭉 드렸더니 이희주 이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우리는 요걸 좀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걸 좀 해달라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갖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늘 만나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하고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 그만두는 원인 중에 80%는 자존심 상해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다쳐서.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팁을 드릴게요. 워낙 오늘 강의 시간이 저한테 70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 오늘 얘기를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특히 애들하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아이들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면서 파트너분들 리크루팅 하시잖아요. 그때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자료로 쓰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녹화는 안 되겠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찍으셔서 그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네트워크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2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자세로 얼만큼 절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앞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여기 오신 분들의 100% 공통점은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시간은 제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드릴 겁니다. 자, 그 얘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왜 안 먹죠? 뭔가 오케이. 자, 오늘 주제를 추출하려고 제가 요건 여기 누표로 섭니다. 안 보이는 뒤에서 녹화는 안 됩니다. 사진은 되고. 우리가 보통 학교 얘기할 때 가장 좋은 학교 그러면 하버드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중에서도 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말하면 가장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1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성공했지? 성공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10가지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요소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만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요소 중에 오늘 70분에 맞춰서 이렇게 7가지로 압축을 해왔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잘라서 했는데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념, 결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 번째는 생각만 하지 않더라는 거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맥을 갖고 있더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끈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가다 안 되면 집에 가버리잖아. 그죠?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게 되겠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성취됐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안 찍었어요? 또 다시 돌리라는 경우 처음 보냈더라고요.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VIP이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갑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늘 논문을 쓰잖아요. 검증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엉뚱한 발상을 했어요. 지극하게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 가정은 검증에 대한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거를 검증할 거야.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미친놈 아니냐 이랬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이 광고를 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 지극히 평범한 여자를 급하게 구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천재 만들기 실험용 아이를 낳아줄 여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욕할 때 어떤 여자가 내가 거기 실험용으로 내가 응모하겠습니다. 응모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인데 이제 진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실험이 시작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첫째가 딸이었는데 이 학자가 우리가 DN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DNA를 자녀들이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심리학자였고 만약 내 애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잘한다 그러면 얘는 내 영향을 받은 거니까 실험에 적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 처갓집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양가에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거를 던져놓고 이 친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검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쪽을 다 이거 자기 집 그다음에 처갓집을 우애를 다 분석해봤더니 두 집에 전혀 안 했던 게 여러분 체스 아니죠? 체스 장기처럼 두는 거예요. 체스는 양쪽에 한 사람이 없더래. 자기도 한 번도 오케이 체스를 선택하자. 체스 선택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클 거 아닙니까? 쭉 크는데 일부러 아빠가 굉장히 재밌게 체스를 굉장히 재밌게 막 그러니까 얘가 크면서 아빠 나도 체스 하고 싶어.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못해. 이제 크면서 계속 막 울고불고 하더래. 그래서 그럼 진짜 하고 싶어? 네 아빠. 그럼 하든지 해가지고 체스책을 툭 사줬어요. 그때 얘가 체스를 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얘들 다 딸이에요. 근데 이 셋이 딱 태어났는데 첫째가 이제 그 체스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가 세계 챔피언을 4번이나 우승했어요. 둘째는요 여자 세계 챔피언 체스 우승을 셋째가 더 대단하죠. 이 사람은 세계 챔피언을 25년 동안 1등을 했어요. 25년 동안. 아니 그 170 살아있는 최고 똑똑한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자가 막내 주디트 볼갈. 그 3명의 자녀가 이 친구들. 그래서 이 실험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100% 확실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표든 설정하고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왼쪽이 실험용 여자고 오른쪽이 그러니까 어떤 목표든 사람들이 왜 목표 설정 못하냐면 야 되겠니? 안 될 거야.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목표를 만든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 왜? 했으니까 되는 게 안 하면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부부시죠? 아니세요? 이쪽이 부부시죠?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실험용 파트가? 가래. 넘겨도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진짜 꿈을 가지면 목표를 가지면 뭐가 변화가 있냐? 저는 늘 강의를 하면서 꿈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검증이 됐어요. 이게 작년도 1월 19일 날 그 네이처 아메리칸이라는 그 글로벌 논문 탑 클래스에 있는 저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발표한 걸 요약하면 이래. 자, 뇌의 꿈을 찾으면 뇌 전체 불이 켜진대요. 그리고요, 장단기 목표가 생기면 5천억 개의 뇌세포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 뇌세포가 5천억 개가. 이제 거꾸로 보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뇌가 어떤 상태입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정전되어 있는 그 정전이야. 깜깜한 거야. 근데 꿈을 찾으면 뇌가 불이 켜져 있는 거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 뇌세포 중에 5천억 개가 꿈이 있는 사람만 작동을 하고 없는 사람은 멈춰 있대요.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자네들 중에 말이야, 혹시 목표가 없고, 목표도 구체적인 목표지,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자네들 학교 올 때 머리를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놓고 나와. 그 무겁게 뭐하러 달고 다녀? 뭐하러 달고 다녀? 이거 없는 거예요. 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뇌는 이런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면 뇌에 뭐가 켜져? 불이 켜져요. 뇌에서 몇 개가 움직여요? 5천억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난 단순히 그냥 성공할 거야.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성공할 거라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가 필요하거든. 어떻게 하는 게 네 성공인데, 난 이런 목표가 있어. 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무엇을, 이런 걸 머릿속에 갖고. 그럼 여러분 뇌가 설레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전 뭐 하나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개발하면,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게 자존감이 있는데, 막 개발하면서 잠을 못 자. 설레어서.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뭐가 막 돼가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뇌신경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자, 이게 사막 여우라는 겁니다. 사막 여우인데 보통 여우하고 다르게 좀 뭔가 이상하죠? 귀가 크죠? 사막 여우의 귀가 큰 이유가 뭘까요? 들어야 되니까? 걸. 사막은요, 이집트만 해도요, 지금부터 6,00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긴 초목지대였다. 근데 이 비 내리는 강우 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예요. 비 오는 전선이. 그러니까 여기 비가 안 오니까 초목지대가 뭐가 됐어요? 사막이 된 거예요. 사막이 됐는데 거기 살던 얘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왜? 숲이 없으니까 체온을 발산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사는 방법이 뭘까? 체온을 발산시켜야지. 체온을 발산시키려면 최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면적이.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까? 애들이 귀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 귀가요, 성형수술로 켜진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열을 방출하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이건 생각이 몸도 바꾸는. 여러분,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몸도 바꾼다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얘는 북극 여우입니다. 아까 사막 여우하고 뭐가 달라요? 귀가 달라요. 귀가 왜 쟤는 없어? 왜 귀가 저렇게 조그만? 정답이에요. 북극에서는 열을 뺏기면 죽으니까 최소한 열 방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체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생존한다 이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늘 항상 어느 때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만약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루어진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준선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도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성취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딱 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으면 집도 끝나버려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첫째 발견되는 게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게 하버드 졸업생 100명한테 발견되는 첫 번째 목표.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이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신념이야. 결심. 오케이, 내가 하겠어. 이런 거죠. 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신념,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지희의 재배처회장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지희가 세계 1등을 했었어요.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재교체회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삼성처럼 반도체 하나 하고 싶다. 전자회사 하나 하고 싶다. 찾아갔어. 재 회장님, 저는 한국에서 온 현대 정주영 회장인데 저랑 합작해서 한국에 반도체 회사 하나 만듭시다. 재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 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합작하려면 뭘 갖고 왔습니까? 협상할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는 저렴한 인력이 많습니다. 저렴한 거 우리는 인력, 저렴한 인력, 한국 관심 없어요. 중국에 더 많아. 퇴짜마자. 또 갔어요. 이 정 회장 특징이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특징은 이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찾아갔어요. 뭐 갖고 왔어요? 한국 정부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답니다. 세금 관심 없어. 또 퇴짜마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뭘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관심 없어요. 퇴짜마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95%가 팩트예요. 이게 재교체하고 회의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두 명이 딱 있어요. 세 번째 퇴짜를 맞을 순간 정주영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새끼야, 잘 처먹고 잘 살아, 이 개새끼야. 지금 나가버렸어. 문을 열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제가 벙쳤을 거 아니에요. 저놈이 무슨 욕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역한테 그런 거야. 지금 저 사람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통역해라. 네, 회장님.
야, 이 새끼야. 잘 쳐먹고 잘 살다, 이러고 나갔어. 불러. 끌려 들어가고. 앉혀놓고 그냥 재결치가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우리처럼 욕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회의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정 회장이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이분이 워낙 엉뚱했어요, 정 회장이. 딱 삐딱하게 듣다가 그런 거예요. 제 회장님, 나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팔씨름? 지인은 우리 현대에 비교할 수 없이 큰 회사고 우리는 작은 회사인 건 아는데 내가 팔씨름은 당신 이길 것 같아. 한판 붙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정 회장보다 20살이 어려요. 20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결치가. 운동도 대학 때 많이 했어요. 특히 골프를 많이 해요. 좋아. 정 회장은 호리호리 하잖아. 그러니까 제 결치는 열은 받았고, 그죠? 요건 할 수는 없는데, 그래, 내가 한 판 이겨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하자, 이렇게. 근데 팔씨름 막 준비를 하는데, 정 회장이 그런 거예요. 정 회장님,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팔씨름해서 만약 내가 지면, 내가 이제 한국 가서 당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안 쫓아올게. 근데 만약 당신이 지면, 우리 오늘 합작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제 결신 이기니까, 오케이! 둘이 팔씨름을 했는데, 정 회장이 한 방에 이겨버린 거야. 한 방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회장님, 우리 오늘부터 합작,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지금 70조짜리였습니다. 70조. 그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만들었죠. 처음에 현대반도체, 현대전자에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대단한 양반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특히 정 회장의 그날의 상황을 보고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채워보세요. 선 후 뭐야. 그날 정 회장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지금 앞에 약간 지금 막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열이 막 여기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입니다, 아마. 또 선행동? 이게 소리 지르지 마.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이걸 오늘 부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지 말아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크게 따라 얘기하세요. 선 질러. 선 질러. 후 수습. 후 수습. 이게 필요한 거야. 맞아, 질려요? 예. 맞아요, 맞아. 일단은 질러야 돼. 일단은 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질르기 전에 뭐 할 생각 못해? 수습할 생각보다 하니 이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야, 나랑 둘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자고 하라고 하면 저 사람은 안 할 텐데 안 하면 이런 생각이 될 리가 있냐고 이게. 선 뭐요? 질러. 후 수습.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라. 근데 우리가 수습부터 하려고 하는 일부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있어요. 가불하지 마세요. 이 가불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월급을 땡겨 쓰는 걸 가불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가불은 뭐냐면 걱정을 가불하지 말래요. 왜 질르기도 전에 걱정하고 지랄하고 자빠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으면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뭐 해야 돼? 질러야 돼. 일단 질러야 되니까. 일단 질러야 돼. 수습할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일단 질러야 돼. 응. 이거 이제 감 와서 오늘 감 안 되지. 이제 살짝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강의 끝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카사노바 아시죠? 카사노바가 저는 그 여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기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 카사노바는 못생겼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여자한테 있었냐면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래요. 한번 찍으면 될 때까지 간다는 거야. 계속 그 여자들이 이랬더니 선 뭐? 다시 안 들려요. 선 질러. 호 수습. 선 질러. 호 수습.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죠. 일단 진전. 일단 수습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일단 진전. 가불하지 말아야 돼. 뭘 가불하지 말아야 돼? 가불하지 말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굳은 신념이 있대요. 굳은 신념이 있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대담하게 도전하라. 대담하게 도전하라. 그 다음 행동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목표를 정했죠? 그런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한번 합니다. 이 셋 중에, 투표하셔야 돼요. 1번, 애첩이 2명이래요. 2번, 공직에서 2번 쫓겨나. 대학 때부터 마약을 했고. 3번, 훈장을 받는 전쟁의 영웅이래요. 혹시 여러분 1번에 투표할 분 안 계시고 2번은 왜 2번에 투표하세요? 나는 1번에 얘기해보세요. 남자 여자. 정신 나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나쁘지 나중에 안 할 거니까. 또 3번. 여러분 기권하는 거다. 대부분 3번이죠? 자, 1번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2번은 처칠이. 3번은 여러분이 투표한 인물이에요. 히틀러. 자, 이런 거를 편견이라고 그래요, 편견. 뭐야? 아니, 나한테 강의 시간 70분밖에 안 주고 계속 시간 끌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지사장님 좀 더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나중에. 좀 늦는 건 제 잘못 아닙니다. 자, 저는 견자를 불견자는 안 쓰고 이 개견자를 써요. 개견자.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거든. 하나는 이름이 부정이라는 개가 있고 하나는 긍정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이기는 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의 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울 때는 굶기는 개 없잖아요. 다 밥을 주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개는 달라요. 두 마리 개 중에 지가 좋아하는 개한테만 밥을 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개한테 밥을 주니까 부정의 개가 호랑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의 개한테 밥을 주니까 긍정의 호랑이, 부정의 개 요만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쟤는 항상 부정적이야. 주변에 있어 없어? 쟤는 항상 긍정적이야. 있어 없어?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깼어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할머니 미안한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니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줘.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할머니가 귀찮긴 한데 더듬더듬 찾아서 파스를 할아버지 허리에 딱 붙여줘요. 근데 붙여주면 허리가 거뜬히 났어. 화장실도 잘 다니고 잘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할머니가 본인이 할아버지 허리에 붙여놓은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허리에 이게 붙어 있어. 할머니 눈이 어두워가지고 중국식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야. 파스인 줄 알고. 근데 중국식 스티커 붙였는데 할아버지 허리가 나은 이유가 뭐예요? 몰라시고.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파스. 모든 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면 모든 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거 저거 선교사 하는 얘기지.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미 성공하기 전에 했어요. 했어. 물론 그 사람이 성공한 규모의 돈과 다른 걸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미 출발할 때 그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국 그 사람은 갖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내가 뭐 되겠어? 못하는 거지.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트워크 얘기. 자기 것도 리크루팅 할 때 잘 쓰세요. 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창업 전문가인데 절대로 자영업 창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창업은 망하고 죽는다, 죽어. 제가 그 서울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시 자살 예방 홍보대사예요. 근데 어디 이렇게 제가 강의 간 오늘 사회자께서는 아주 아까 35살? 그친 사장님을 정확하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어디 가면 저를 사회자가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진구 교수, 서울시 자살 홍보대사. 저는 예방주거든요, 예방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넷 중에 그러니까 4개 영역의 자살 영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예요. 특히 자영업. 순하게 그냥 직장 다니다가 월급 받다가 자살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영업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꼭 이렇게 죽고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퇴직은 우리가 필수적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재취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공률은 굉장히 낮아요. 나중에 저 가운데로 몰려. 신속하게 저 과정을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낙관해. 에이 뭐 되겠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분노에 빠져.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말이야. 여기 넘어간 사람. 자, 그런데 한 번은 필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빨리 쫓겨나고 나는 지나치게 오래 살아. 그럼 그 중간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작업이 좋냐. 자영업 하지 말라는데 자영업의 성공률은 5% 미만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율이 망하지 않은 나라 중에 세계 1등입니다. 망하지 않은 나라 중. 미국보다 4배가 높아요. 이게 근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여기 한국이 30%였어요. 약간 줄긴 했는데 여전히 1등이야. 근데 여러분 한국의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 장사의 실입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취직을 못하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먹는 장사 남는다 해가지고 뭐를 해? 식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식당 숫자입니다. 인구 1000명당 미국이 2개가 안 돼요. 우리는 12개가 넘습니다. 미국보다 6배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는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먹는 장사가 남는다 하죠. 요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착각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중국. 근데 이 식당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뭐예요? 해보셨나요? 맞아. 치킨. 여러분 햄버거 매장 중에 전 세계 1등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는 아프리카부터 모스크바 어디 없는 데가 없죠. 북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들의 전 세계 매장 수가 35,000개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의 닭집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59,000개. 더 무서운 게 한국 커피점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커피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우리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다방 어르신 다방 다방 미스킨 도라지 미스킨 쫙 땡기는 그런 정도 안 돼 보이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커피숍 그러면 좀 우아해 보이잖아요. 우아하게 죽는 거야. 우아하게 망해. 자, 그러면 자영업 하지 말라면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은 빨리 하고 먹고 사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오래 사는데 또 돈은 벌었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뭐 하면 좋을지. 자,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이 네트워크 주네스 사업과 같은지 틀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과. 자, 여러분 하는 일이 자본금 대비 투자 대비 수익성 좋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 누가 사업하려면 한 3억씩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시장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필요합니다. 다 화장하고 건강식품 먹고 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들도 좀 화장하니까. 자, 여러분 소모품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돼. 자, 여러분 하는 일이 법률적인 용어로 대리점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자생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르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는 일. 저는요
강의를 청와대 대통령실부터 교도소까지 합니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는데 가끔은 청와대에서 본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했는데 근데 다 돌아다녀. 근데 많은 직업들을 제가 알잖아요. 많이 아는데 제가 아는 직업의 범위 중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사업 중에 베스트 넘버원이 네트워크 사업.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사장님의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내 파트너들이 있죠. 내 파트너들의 수입이 올라오는 구조잖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리더분들이 탑 리더분들이실 텐데 혼자 여러분 뭔가를 내가 혼자 팔아서 어떻게 몇억 몇십억을 어떻게 벌어요? 벌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전 뭐래 네트워크 사업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혼자서 몇억 몇십억을 버냐? 다른 사람의 힘이에요. 이게 내 파트너와 스폰서의 힘 때문에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이만큼 적용되는 사업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게 이거야.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판다. 그럼 한 5천억짜리 판다. 그러면 내가 50억씩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비행기 판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여러분 화장품에 소소한 거 팔잖아. 근데 어떻게 버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별 사람 다 만나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별 사람 다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인맥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20년 이상 해왔고, 특히 네트워크 강의도 한 15년, 16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저는 각사를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들을. 가보면, 아직 그때는 탑 리더가 안 된 분들이 점점 크는 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모였다가 언제는 요 그룹이 분리해서 몇천 명이 모이는 거야. 저 그룹이 몇천 명.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커가는 건 참 번단 말이죠. 저도 크고 그분들도 커면서 나이 먹어서 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바뀌어. 이 뭐가 바뀌냐면 처음에는 돈을 벌면 차가 바뀝니다. 차가 바뀌어. 일단은 차부터 바꾸다. 공통점이야. 두 번째 뭐 바꿔요? 집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이 바뀐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 한 번씩 바꿔줘야 돼. 괜찮아. 돈 많은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세 번째 뭐가 바뀌냐면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집 사고 차 사는 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걸 분질이라고 하잖아요. 분질을 하다가 그 위에가 사람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삶의 질이 바뀌고.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째와 비슷합니다. 개인마다 약간 달라요. 인정을 받고 끊임없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준 이거 맞아야 돼요. 지금 사진 찍어봐. 화당 좀 이따 찍었어요. 그래서 요 10가지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개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크루팅 하실 때도 가서 그냥 다짜고짜 야 나랑 플래스 하자 네트워크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셔야 된다니까. 또 뭔지는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딱 놓고 네 생각에는 여기 어떠니?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송진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는 거야? 하버드가 주장하는 거야. 누가 봐도 객관적이거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압축하면 말하기 쉽게 하면 첫 번째 돈은 투자하지 않아야 돼. 치킨집 여러분 커피숍 하려면 2, 3억씩 투자합니다. 근데 망할 때는요 꼭 2억짜리 4억이 망해요. 그러니까 완전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시간과 몸은 해야지. 내가 가진 거 그거니까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사업은 100% 성공이 보장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깨지게 말아요. 이걸 잡아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압축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사업. 레스. 오케이. 화났어 지금 저분 화났어. 그래서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맞아.
나도 누구 망하는 거 봤어. 내가 사실 나도 잘 되든 못 되든 모르겠지만 만약 안 돼도 나는 실패는 하면 안 돼. 그럼 이해해. 의사 어때? 여러분 이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있다 나오시는 주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업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막 조직이 커가는 게 보여.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담아.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 조직 튕겨나가고 깨지거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분들을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이제 제 이 과정인데, 요런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해요. 각사에서 그룹별로 듣는데 잠깐 제가 팁을 드리면, 보통 신입사원의 중역까지 승진하는 데는 21년이 걸리고요. 확률은 0.8%.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대든 삼성이든 연수원에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중역될 때까지 들어요. 그게 21년 동안 듣는 수업이에요. 그걸 저는 제가 네트워크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21년 동안 기업에서 듣는 내용을 네트워크 사장님들이, 리더분들이 짧게 엑기스만 들을 수 없을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21년짜리를 24시간으로 압축한 건데요. 네트워크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리더십은 조직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조직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진짜 역할이 있고요. 업의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업은 인맥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인맥을 만들지, 그리고 만들어진 인맥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구성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더는 비전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요거는 상대를 1분 안에 하는 방법인데 점쟁이가 되는 거, 점쟁이. 딱 보고 알아. 이 사람이 무슨 형인지. 그리고 복제 어떻게 할지, 자존감, 습관. 여러분 강의 많이 하시죠? 강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조직이 깨지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늘 위기가 생기거든요. 위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셨을지를 여기 24시간 압축된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1시부터 6시간 공부를 하면 어떤 회사는 8시간 하는 데들도 있고요. 6시간 하면 4번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그룹 키우시면서 나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조직을 좀 늘리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이걸 하면서 경험했던 게 많은데 어떤 회사는 그 회사의 탑 리더부터 이렇게 그룹별로 쫙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작년에 그 회사가 4등을 하더라고요. 국내 네트워크사에 4등을 했어요.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나하고 똑같은 파트너들을 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잠깐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행동하더라는 특징이 있어요. 늘 행동하더라. 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인맥을 향상하라. 인맥을 향하라. 자, 인맥은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도대체. 이게 인생을 바꾸잖아요. 왼수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하버드 교수들이 쓴 책인데 수학, 의학, 과학을 인간관계에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미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운데 거 시작. 내가 사람끼리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 꼭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놀랍게도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들끼리 뭉쳐있죠. 지들끼리. 대부분 관계망의 끝에 있어요. 보면 이렇게. 연두색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있어요. 안 섞이더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수치화시켰어요. 자, 1단계 우리 사장님하고 저거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 그러면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 2단계. 저는 2단계를 모르고 내 친구는 이 친구를 알아요. 그럼 이 친구가 2단계가 행복하면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 3단계. 난 이 친구 모르거든요. 3단계 친구가 내가 모르는 2단계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은 6%. 근데 재미난 게
관계망의 영향력이 3단계도 끝나더래. 4단계는 안 가더래. 거기서 끝나더래.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관계란 결국 감기와 같구나. 감기는 뭐가 돼?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들, 행복한 친구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행복해져. 근데 우울한 애들 있잖아. 막 웃기만 해도 막 우울한 애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그냥 만나지 마라. 진정성 있는 사람 만나라 이 얘기해요. 전 또 이런 얘기합니다. 배터리 나가는 놈 절대 만나지 마라. 에너지 방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건 이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진정성이 있고 행복한 사람 만나고 싶겠죠,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진정성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저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 근데 관계란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아까 전제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탑 리더분들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죄단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파트너들 중에 도저히 아니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깝겠지만 그건 정리하고 가자. 보름이 피 안 된다. 탑 리더분들 교육할 때 그 얘기예요. 왜? 이상하면 또 그 조직 자체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인맥이에요. 좋은 인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인맥을 갖고, 이게 좋은 인맥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강의를 다니니까 이제 그룹마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의 탑 리더를 닮아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닮았어요.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야, 문화. 아, 그래서 그렇게 닮았어요. 맞아, 얘. 오케이. 자, 5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 이제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들으셨죠? 사업을, 창업을 잡으려면 어떻게? 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몸은 투자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망해도 손해는 없어야 돼. 그게 여러분 아까 뭐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 그런 줄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집에 가는 이유 중에 80%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 명을 넣어놓으세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만 나하고 이 사업을 하면 내 비즈니스는 끝나. 대박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100% 다 있어. 만약에 저 사람만 나하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아는 관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넣었어요? 한 명 넣어주세요. 두 개 누구든지 넣으세요. 넣으셨죠? 오케이. 자, 넣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행사 끝나고 가셔가지고 바로 가서 회장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하시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했다고 쳐봐. 그럼 그 대단한 회장이 여러분하고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니어 할게.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니, 나 안 할래.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안 할래가 높아요. 자, 보세요. 안 할래가 높은 사람한테 가봐야 거절당할 게 뻔한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업 하자고 하면 거절당할 건데, 거절당하면 내가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해. 그게 뭘까? 이 사업을 하다 그만두는 원인의 80%는 자존심이에요. 쪽팔려 못하겠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던 파트너들의 사업을 집에 가는 원인을 몇 퍼센트를 막을 수 있다? 80%를 막. 이게 결과도 대박이 나. 그거 지금 설명해드릴게요. 짧게. 이게 워낙 요것도 기른 건데 워낙 여러분 입장이 있다니까. 자, 보자고요. 자, 이게 자존심의 정의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오케이. 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누구한테 굽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에게. 자존심의 주인은 남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까 모 회장을 넣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그럼 그 사람이 내 주인.
모레는 다른 사람 찾아가죠. 그 사람이 내 주인이야. 맨날 주인이 바뀌고 내 안에 내가 없어. 이게 자존심이야. 가치 판단이 그 사람. 내 안에 내가 없어. 그때 그 반대가 자존감인데, 자, 읽어보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오케이.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완벽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한 인물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항우 장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항우는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70전 전승을 합니다. 세계 전사에 이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다 한 번 항우는 오염에 빠지는데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유방과 한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천하 최고의 항우가 도망을 쳐. 그러다 포위를 딱 당하는데요. 그걸 사면초가라고 해요. 아시죠? 사면초가. 이제 거기서 항우는 죽어야 되거든. 근데 워낙 얘가 싸움을 잘해. 그래서 항우가 사면초가를 뚫어요. 근데 뚫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대 왕들은 처와 후궁들이 수십 명씩 있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항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후궁에 한 명이 없었어요. 유일한 여자가 자기 부인 한 명. 그 여자가 우희라고 하는 우희. 우미인 아시죠? 그게 우미인. 근데 그 사면초가를 뚫다가 항우랑 같이 우희가 죽어요. 유일하게 자기 부인 한 명. 이 항우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가 있어요. 역발산이 뭐냐면 힘은 역발산, 산을 뽑는다 이거예요. 기는 세상을 덮고 그 정도로 천하 최고의 항우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피눈물을 뿌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그게 중국의 경국 중에 가장 슬픈 해왕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미인을 잃고 이제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뒤에는 한신이 쫓아오죠. 근데 이제 강을 만나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간 거지.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때 항우의 부하가 다 죽고요. 26명밖에 없었어요. 수십만이 다 죽고. 죽기 직전에 옛날 부하가 배를 갖고 나타나서 대장, 대왕이시여 이 배에 오르십시오. 이 강 전체는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요 배만 타면 여기만 건너면 저기가 대왕의 나라 강동 아닙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십만이 있으니 다시 와서 유방을 죽이면 됩니다. 오르십시오. 난 배 안 탈 거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70번을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내가 지금 예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아닐까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패한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우는 자기 칼로 자결해요.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었어요. 이게 31살의 항우의 얼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에이지니스나 뭐 셀럽 이런 거 안 바르는 거예요. 되게 발랐어요. 그럼 이렇게 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두보라는 시인 아시죠? 여러분? 두보가 이 항우의 죽음을 놓고 시를 쓰는데 뭔 시를 쓰냐면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31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 역사 70대. 이게 뭐냐? 자존심 때문에 항우가 죽어요. 저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항우가 그 당시에 제 강의를 좀 한 번만 그럼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죽은 거야. 항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가자마자 그 회장 찾아서 한번 붙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붙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붙자.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안 가. 가봐야 해주겠어. 안 할 거지.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도 항우와 똑같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게 자존심이라니까.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없어요. 자존감에 최강된 이 사람인데 이게 한신 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신은 어렸을 때 머리 좀 크죠? 어렸을 때 얻어먹고 살았어요. 얻어먹고 살 때 욕을 쳐고 다녔어요. 여기 한신의 장도라는 칼이 긴 칼. 그러다 한신은 한번 불량기한테 걸리죠. 야 너 일로 와봐.
너 거주 주제 칼 차고 다녀? 우리 부사들 쪽팔리게? 네가 부사야? 나도 부사인데? 그럼 잘 됐네. 한 방 붙어. 나 명분 없으면 안 싸워.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기 싫으면 선택을 해. 칼을 들어서 나랑 싸우든지 아니면 내 가랑이살을 개처럼 켜서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신은 개처럼 켜서 지나가죠. 그때 한신의 별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타구니 부사 한신.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한신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항우한테 갑니다. 한신. 근데 항우는 귀족이고 얘는 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그걸 탈출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항우의 적수도 될 수 없었던 유방한테 가죠. 한신이. 그래서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항우를 죽여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기는 기원전 200년 전 얘기인데 200년 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42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최장기 왕조가 한 왕조가 탄생한.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 고조가 된 천하의 1인자 중에 항우가 죽었으니까 유방이 1인자가 됐잖아요. 그 유방이 한신한테 선물을 하나 딱 줘요. 나라를 하나 띄워줘. 선물은 그 정도로 줘야 돼. 나라를 하나 딱 띄워줘. 천하가 유방 거니까 요거는 네가 가져라. 근데 그 나라가 자기가 어렸을 때 컸던 그 시골에 속해 있는 그 나라에 왕으로 간 거야. 거지였던 한신이. 말리포의 왕? 그래서 그 한신이 거기 가서 자기를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겠다는 불량배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한신이라면 그놈 어떻게 됐을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그리고 끝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르신. 감사해야죠. 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에이, 재미없는 문제야, 진짜. 어르신이라 문제가. 조져버려. 저 같았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어가게 한다면 죽였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한신이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네 가랑이를 기어가든지 너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내가들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초한지 읽어본 분 아시겠는데 초한지 읽어보면요. 저 한신의 장도는 당할 자가 없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칼을 뽑으면 상대는 다 죽였어요. 칼싸움에 진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항우 장사 그러면 키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항우 장사 컸어요. 항우의 키가 얼마였냐면 8척이었는데요. 8척을 요즘 한 사람은 2m 40이야. 근데 그때는 진나라 때는 지금보다 치수의 단위가 작았어요. 근데 그때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항우의 키가 180, 90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 사람들의 키는 150, 60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키가 작으셨잖아요. 2200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중국 사람들의 서 있는 키고 제가 항우에 서 있는 키라고 보면 비슷할 겁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 감이 와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신의 키는 어땠을까? 작았대요. 그죠? 컸으면 가랑이 사료 기억하겠으면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네 또. 근데 여러분, 한신의 키가 얼마였냐면 8척 반이었어요. 항우보다 더 컸어. 자, 여러분 보세요. 한신의 키, 칼은 당할 자가 없죠. 키는 항우보다 더 커. 그래서 항우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한신이었어요. 그 나중에 항우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한신 때문에 죽는 거야. 그리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의 1인자가 됐잖아요. 천하 최고. 천하 최고의 황제 유방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한신이었어요. 자기 부하. 나중에 시간 지나서 유방이 한신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이야.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걔를 삶아 먹는다 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정도로 한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한신이 불량배를 잡아놓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내 칼은 당할 자가 없고 나는 항우보다 더 컸고 항우를 죽인 것도 나야. 너는 한 칼거리도 아니었지 그때. 근데 내가 널 안 죽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는 나한테
일전어치도 가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전어치도 가치가 없는 너를 가랑이 사이로 개가라는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다니다 인생 끝냈겠지. 내가 너를 안 죽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 뭐예요? 화랑이설 기어갔지. 물론 난 알고 있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그러나 난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될까? 누구로부터? 한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한신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한신은 그 불량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경호하는 무대 간부로 특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붙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른쪽이에요. 에이 이거 가봐야 되겠어. 왼쪽이야. 자존심이야. 여러분 중에 있다니까. 물론 상당수가 오른쪽이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제가 한 얘기대로 한판 붙어보고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선 뭐라고 해서 선 질러. 선 질러보면 나중에 걸릴 때가 있다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만약 다음에 이런 강의장이 온다면 지금 앉은 여러분의 인원수보다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주인이. 여러분 거절당할까 못 가니까 정회장이 지점장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차 문 열어서 태워주고 인사하고 그걸 보름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젊은 남자거든요. 회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자는 은행 지점장이었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지 안 빌려주더라고. 내가 집으로 찾아간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지점장 찾아가서 돈 빌려는데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쓰드레니까 이렇게 삐쭉삐쭉. 그때 생각이 만약 저 양반이 그 당시 자존심 운운했더라면 오늘날의 현대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불치하문. 불치하문. 이 불이 이제 안이 불자고요. 치가 이 귀입자한테 마음심자가 붙은 건데 우리가 수치스럽다 할 때 부끄러울 때 치라. 그러니까 불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문 모르는 걸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회장님 저랑 이 사업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도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치게 부끄러워해. 저는 그걸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은 버려야지. 그냥 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그냥 버리면 안 돼. 이거. 동의하세요? 네. 자존심 찢어버려야 돼. 의미가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된다니까. 가치가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지만 그 지랄을 하고 안 되니까. 자기만. 남들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거절과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 앞줄에 있는 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을 많이 당해. 거절당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가서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붙어야 거절이라도 당하지. 여러분 한 번도 거절 안 당한 사람 있잖아요. 붙질 않으면 거절을 할 놈이 있어? 뭐 아야 뭐 거절이라도 해주지. 안 온다니까 꼭 누구한테 거절을 해. 이게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 판매 성공률이라고 해요. 한 번 갔다가 포기하고 집에 간 사람, 이 사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존심. 5번 갔더니 8할에 성공하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탑 리더분이. 자기 교수님 저는요, 누구한테 거절당하잖아요. 그 막 거절 당할 때마다 즐거워요. 기뻐요. 뭔 얘기요.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15번 딱 정한대. 15번. 그럼 10번, 5번 가. 우리 보통 5번 못 가잖아요. 집에 가잖아. 5번 갔으면 이 사람 생각이, 10번 남았네? 또 가는 거야. 9번 나왔네? 똑같아요? 저런 분도 있는 거야.
14번 거절당하서 한 번 남았네? 계속. 여러분, 가는 자가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여러분한테 자동차든 보험이든 세일자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올 때 그 사람 거절하잖아요. 계속 오면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다니까. 차 안 받고? 받고 하잖아. 보험 들어야지. 방법이 없어. 결국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래요.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절 자체를 여러분이 아주 즐겁게 받아들여야지. 이 앞에 있는 분들처럼 몇 번 안 남았네? 좋지?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되죠? 한 번 경험해서 설득하면 그 다음 사람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20번 거절당해도 견뎌. 그 다음에 30번 거절당해도 견딘다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원천이 그거예요. 원천. 심각하게 두 분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뭔 얘기했어? 뭔 얘기? 그래서 새로 도전했다고요. 그래서 안전하시다고 훌륭하네요. 자, 이거는요,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그 영화 찍을 때 이렇게 가짜로 형태를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알바생을 모아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대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 느낌을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그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그려주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여준 거예요, 직전에. 그러니까 흉투가 순간 놀래죠. 그래서 거울을 내리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기 나가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파우더를 좀 발라드릴게요. 이 바르는 순간 흉터를 지워버렸어요. 흉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상태로 이 사람들이 나갔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이 교수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가관. 교수님, 전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요. 특히 제 뺨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닷가니까 여러분 태풍 칠 때는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를 때려요. 때리면 팍 튑니다 물이. 이 격자가 그 격자예요. 그러니까 팡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근데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지가 일으키는 거야.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니까? 내가 그 회장 찾아가서 10번 거절당했어. 여러분, 남들이 다 할 것 같죠?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갖지도 않는 거야. 지만 그렇게 지랄하는 데니까, 지만. 지 혼자. 현명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자격지심 가지 말라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이게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 없는 거예요. 내가 남과 뺏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뭔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여기 막 시작했을 때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대. 아이고 나가 열심히 하니까 저 내 스폰서 저놈이 돈을 벌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 그랬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공해서 보니까 내 인생을 바꾼 분이 저분이야. 인생을 바꾼 분이 저분이라 이거예요. 저분이 없었더라면 내 집과 차, 내 삶은 없단 얘기야. 응. 그런 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벤치마킹 대상의 스폰서들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격지심 갖지 말아요. 거절당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몇십억씩 벌잖아요. 여러분, 몇십억 벌려고 기업에서 투자하면 얼마 하는 줄 아세요? 몇천억씩 해야 돼, 몇천억씩. 여러분, 몇천억씩 투자합니까? 여러분, 몇천억씩 투자도 안 하고, 진짜 가서 한 번 붙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건 뭐야? 도둑놈이야, 도둑놈.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끈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도둑놈들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압축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자, 선! 질러! 다시, 선! 질러! 후! 수술! 강의 끝!